안녕하세요. 2025년 8월 31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알파벳,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먼저 보시죠. 지난주 엔비디아 금요일에 그 잭슨 홀 미팅 파월 의장 발언으로 올랐죠. 그리고 나서 월, 화, 수, 목, 금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되게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 수, 목, 금에 이렇게 길쭉길쭉하긴 했지만 일단은 걸쳐 있었죠. 그래서 깨진 거라고 볼 수가 없었죠. 제 채널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뭔가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거나 여기서 바운스해서 계속 상승을 하는 그 상승 트렌드 라인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죠.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깨지게 되면은 하락으로 전환을 했구나, 내지는 상승이 끝나고 이렇게 그 사이드 무브로 옆으로 횡보하는 걸로 바뀌는구나라는 것에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이 트렌드 라인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해서 브레이킹이 그 장중에는 됐을지언정 그래도 이렇게 걸쳐 있으면 이게 컨펌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와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걸쳐 있으면 다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갔고 다시 내려왔다가 옆으로 밀려 있어도 다시 이렇게 들어올 확률이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것도 트렌드 라인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걸쳐서 있던 게 딱 뚫렸어도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완전히 깨진 거가 컨펌이 됐다 안 됐다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 여기에 돌파가 일시적으로는 됐지만, 그리고 심지어 얘는 돌파가 돼서 종가가 이 트렌드 라인의 바깥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쳐 있으면 아직 깨진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가 저가가 다 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야 이게 이제 브레이킹 됐구나, 그게 컨펌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꺾여서 하락으로 전환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올라가는 모멘텀이 꺾여서 횡보로 전환이 되는 게 컨펌이 이때 8월 15일 날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트렌드 라인 말고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이제 여기서 만나서 깨졌지만 컨펌은 아직 안 된 상황이었는데 금요일에 매크로 때문에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트렌드 라인 안쪽으로 올라가서 이 트렌드는 계속 지켜지는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트렌드는 지켜지나 보다, 월요일에. 그리고 화요일에도 해서, 그러면 과연 수요일에 이 상한선, 그러니까 이 레인지의 상한선을 뚫을 수 있을까? 라고 봤지만 수요일에 실적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수요일은 실적 전이었죠. 수요일 지나고 나서 실적 다음날 그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가이던스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도지라는 게 이 바늘이 길고 이 몸통이 작은 그런 발을 도지라고 합니다. 일본말이라고 해요. DOJI라고 영어로 표시하는데, 그래서 도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꼭 다시 얘기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도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올라가는 거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거는 눈치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 보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도지라는 거는 이게 길쭉하고 아래도 길쭉하고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이렇게처럼 아래쪽으로 아니면 위쪽으로 치우친 도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햄머라고 하고 이런 건 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결국은 금요일장에서 꺾었죠. 그래서 컨펌이 됐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 이어서 이 트렌드 라인도 돌파가 된 상황, 그게 컨펌이 된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거에 또 다시 올라가나 했지만 이 횡보가 사실은 유지가 된 거죠. 이 상한선을 돌파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지난 7월 28일 이후로 이렇게 거의 한 달 동안 횡보를 유지를 했다, 엔비디아는. 그리고 이런 그 큰 하락이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 거는 버텨냈고, 뭐 얘도 큰 하락이었지만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버텨냈는데 세 번째 거가 왔는데 어디에 여기 이 하한선에 딱 걸쳐서 여기서 지지를 받은 모양새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애매하게 됐죠. 왜냐하면 하한선을 돌파할 줄 알았는데 돌파하는 기미가 안 보인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시 바운스 백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그러니까 세 번의 시도까지 이 174.25를 공격을 한 상황이라, 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했으면은 돌파가 가능하겠구나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반반의 확률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유를 붙이자면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꺾였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한 번 꺾이고 여기서 두 번째 꺾였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더 높아졌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긴 하지만 1월 이후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라서 얘는 일단 기준은 잡지만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이 트렌드 여기 있는 이 레벨은 여기서 두 번 작용을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도지라서 크게 믿을 수 없고, 이거 자체가 도지로 만든 거라서 도지로 만들어진 레벨은 그렇게 크게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얘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 보이고 얘도 강하지 않아 보이면, 만약에 얘가 뚫리면 여기 164.58 얘는 확실한 지지선이니까요. 그래서 얘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 주는 이 레벨들보다는 더 내려와서 164.58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 전제는 이 174.25가 뚫린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뚫리고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고 해도 막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엔비디아가 지금 어떤 그 상승 요인을 가지고 있느냐? 좀 실적도 그렇게, 실적 발표 후에도 그렇게 버프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역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저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만약에 반전한다고 해도 183.30을 쉽게 넘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에서 오히려 저항을 받고 이렇게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더 추가 하락할 여지가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고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와서 지난주의 종가 레벨과 이번 주의 종가 레벨이 그냥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었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두 개가 있는 이 안쪽에서 점점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따라서 하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그리고 상승을 한다고 해도 이 레인지 안에 갇혀 있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봤는데, 일단은 반등을 이뤘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빠졌고 500.76에서 지지받고 수요일 날 올랐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목요일에 바로 갭 상승하면서 컨펌을 받았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돌파되면서 컨펌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하락 트렌드가 횡보로 전환이 됐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계속 오를지 안 오를지는 뭐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을 그려보고 여기에서 지지받는지를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트렌드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 횡보가 진행이 되면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이드로 무브하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하락 모멘텀은 좀 상쇄가 되고 꺾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당분간 행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트렌드 라인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뭐 안 될 일은 없지만, 얘 이렇게 내려오는 거랑 여기서 돼서 이렇게 다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게 지지선으로 또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작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좀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안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이 좁은 영역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다시 이 안쪽에서 이걸 한선 500.76 이게 지금 제가 몇 주 전부터 그 주된 레인지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색으로 된 이 레인지, 좀 전에 보셨던 엔비디아도 그 핑크색 레인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이렇게 안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 네, 애플은 다른 종목들과 좀 분위기가 다르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됐고 월화수목 거의 다 올랐고 금요일에 매크로 때문에 다른 장들이 다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거의 하락이 없었죠.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도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기까지 됐지만 일단은 깨져,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핑크색 레인지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레인지를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횡보 가능성이 있어서, 하지만 전체 훅 빠졌다가 그러면 이 레인지를 수정을 해야 되나 했는데 금요일날 이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이었죠. 걸쳤죠, 다시. 그리고 월, 화 걸칠 때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고, 그렇죠? 여기서 시작했다가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나서 개파락했다가 또 상승하고, 물론 여기에 230.43에서 일시적으로 쉬었다 간 거고, 그리고 나서 더 상승폭상을 키웠고 도지 만들면서 여기에서 일단은 음봉을 만들긴 했지만, 그 하락봉을 만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그래서 이 좁은 영역으로 그 전전주에 수목금 월화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됐었던 그 분위기를 다시 와서 235를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지금 현재는 232.92 레벨에서 저항을 이틀이나 받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밀려 내려와서 뭐 230.43에서 이렇게 다시 조그만하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조그만한 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넉넉히 228.03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작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뭐 이렇게 쪼잔하게 움직이다가 또 이렇게 조금 볼라틸리티가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뭐 이런 그 패턴이 보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쪼잔하게 내려왔다가 쪼잔하게 올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뭐 크게 어떤 매크로 이슈나 회사에 그런 이슈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다음 주 애플은 9월 9일이었나요? 그때 또 신 제품 발표하는 그 행사가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더 분위기 보고, 뭐 여러 가지 루머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게 컨펌이 되면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번 아이폰 별로야 뭐 이렇게 되면 좀 더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래도 생산량이나 매출 그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상 상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이상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플은 큰 움직임 없이 이 안쪽에서, 이 핑크색 안쪽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아마존이네요. 아마존은 또 분위기가 다르죠. 아마존은 일단 여기서 상승했던 게 꺾여서 컨펌되고 금요일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 거는 아까 보셨던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다시 그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덩어리, 그래서 요 그룹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갭 하락이 크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 할 수 있는 거를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연결될 때는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이런 중요한 트렌드 라인,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얘가 중요하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딱히 이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전저점, 전고점일 뿐. 그래서 얘는 특별히 여기에서 작용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애는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인데, 뭐 얘도 핑크색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보통 쓰는 초록색으로 바꾸고요. 여기 이 라인이 중요하죠. 이 라인이. 그래서 얘를 오히려 빨간색으로 다시 바꾸고, 왜?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라인에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여기서 또 저항받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되게 중요해 보였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거의 영향을 못 미치는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룹하는 이 빨간색이 지금 여기 위쪽에 있다가는 지지선으로 작용했고, 이게 뚫리고 나서는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선 작용하면서 계속 꾸준히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은 이 그룹 내에서 중요한 트렌드 라인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꺾였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한 느낌이었다가 다시 깨져서 이 트렌드 라인 밖으로 밀렸지만 다시 상승이 작용을 하면서 이 빨간색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도 저항을 받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매크로 때문에 일단은 밀렸지만 228.06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랑 달리 아마존은 매크로 때문에 금요일 날 빠졌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올라가서 이 빨간색 라인을 따라가거나 돌파하거나 아니면 횡보를 한다고 해도 이 밑으로 밀려서 228.06 밑으로 밀려서 내려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매크로들도 금요일 날 중요한 매크로 있죠. 그리고 뭐 조금 덜 중요하다면 덜 중요한 PMI 같은 게 주 초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쳐주진 못할 것 같아요. 금요일 논팝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펀더멘탈, 각 기업들의 펀더멘탈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아마존은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 키가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을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느냐, 233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느냐고, 위에는. 아래는 228.06,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느냐인데, 얘보다는 얘가 뚫릴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이 좀 재밌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종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에 여기까지 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와서 도지를 만든 상황이었는데, 그럼 이게 과연 뚫릴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걸 따라서 하락이 계속 될 것이냐인데, 월요일에 걸쳐 있어서
브레이킹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유지가 되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싸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요일에 바로 갭상승 뭐 살짝 하면서 위쪽에서 컨펌 하면서 바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까지 다시 이 레인지, 이 작은 레인지를, 제가 설정해 놓은 이 작은 레인지를 돌파하면서 상승 모드로 가나 했지만 바로 개파락하면서 306.95 밑으로 내려오면서 바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돌파했지만, 파란색, 초록색 돌파했지만 다시 시작된 이 좁은 영역에서의 상승 트렌드는 일단 깨졌다. 깨진 건 아니죠. 컨펌이 아니니까. 일단은 꺾여서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뭐 이거에 지지를 받을 건 아닐 거고 더 내려와서 이 290.23까지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레인지 무브가 시작이 되면 레인지 무브 그 초기에 그린 다운 트렌드 라인이나 업 트렌드 라인은 의미가 있지만 일단 이 옆으로 움직이는 횡보에 들어서서 레인지 무브를 한 다음에는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여기 그 역사상 고점을 만든 트렌드 라인이라서 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리고 이 포인트 자체가 이 트렌드 라인, 이 레인지에서 아웃사이드 레인지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밖에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얘처럼 전고점, 그 신고점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게 그 그림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싶어지는 상황인데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뭐 여기에서 이렇게 가거나 여기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트렌드 라인이거나 아니면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보다는 굉장히 아웃스탠딩한 저점이죠. 얘는 아웃스탠딩 하다기보다는 그냥 이 영역에서의 저점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새로 이렇게 그린 이 트렌드 라인이 오히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올 때 뭐 살짝 걸칠 수는 있고 여기서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레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뭐 쉽게 뚫릴 가능성이 있고, 뚫린다고 해도 이렇게 뭐 걸쳐 있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지, 이게 메인으로 여기서 지지받고 얘를 뚫고 막 올라갈 정도의 어떤 파괴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전주인가요? 전주의 다운 트렌드를 꺾어서 올렸지만 그리고 주초에 다시 상승 무드를 만들었지만 금요일 매크로에 맥없이 무너져 버려서 다시 밀려 내려오는, 하지만 뭐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오른 거죠. 그런 상황이다 하고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네요. 알파벳도 재밌죠. 알파벳 지난주 여기까지 가서 207.05 위로 로컬 고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로컬 고점이 아니라 역사상 고점이었네요. 역사상 고점 만들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과연 207.05를 뚫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관건이었는데 월, 화, 수 걸쳐 있으면서 컨펌을 못 받고 목요일도 사실은 여기 걸쳐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했다가 여기 타치하고 바로 튀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위에서 시작했다가 내려왔다가 지지받으면서 음봉 만들었고, 다시 여기서 갭 상승을
개파락을 여기서 했다가 훅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207.05를 돌파하는데 컨펌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목요일날 훅 치고 올라갔고, 그 안 좋은 매크로 분위기에서 구글은 금요일에도 양봉을 만들면서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려놓았던 이 패러렐 채널을 벗어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을 역사상 신고점 만들었지만 패러렐 채널을 넘어설 정도의 강도를 가지지는 않았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이 각도의 트렌드를 유지하는 정도로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뭐 당연히 여기서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꺾인 게 아니니까 그냥 계속된 상승이라고 보겠죠. 그리고 이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올라가서 계속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하락해서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이 시점에서부터는 각도가 바뀌면서 좀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렇다고 해서 이 원래 그렸던 패러렐 채널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나중에 이게 지지선으로 다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하락할 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던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지금 알파벳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추가 상승할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떡 꺾이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그걸 해야 되는데, 뭐냐면 로아 레퍼런스, 어디서 지지 저항이 있는지가 지금 트렌드 라인으로도 레벨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면 얘는 무슨 색? 오렌지색으로 표현하기로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레벨, 여기에서 있는 이게 트렌드,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죠, 제가. 이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이 가장 가까이에 있어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얘로 하면은 이건 너무 가파르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미 돌파가 된 상황이고, 그쵸? 예를 들어서 지난 금요일에는 이 로아의 레퍼런스 라인을 넘어선 겁니다. 근데 워낙 이제 다른 트렌드, 이 패러렐 채널이 강력한 저항선이 있어서 그것까지 안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 올라가는 거라고 보는데 계속 이게 뚫리기 때문에 다음에 있는 로아의 레퍼런스 라인을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레퍼런스가 되는 얘가 상승의 이 패러렐 채널을 넘어섰을 때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라인이다 하고서 하나 더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메타인데, 자, 메타는 뭔가 분위기가 살짝 브로드컴이랑 조금 유사한 느낌이 들죠. 내려왔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극복하고 올라갔고, 그게 컨펌이 됐지만 계속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레인지 무브로 밀려 내려오는 모양새. 뭐 조금 다르긴 하네요, 브로드컴이랑. 그래서 일단 월요일에 도지 음봉 만들고, 화요일에 밀리고, 수요일에 밀리고, 목요일에도 개파락했다가 올라갔지만 수요일 고점을 못 극복했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는 매크로로 그냥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올라간 게 여기인데 월화수목금 그냥 다 밀려서 내려온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것도 참 애매한데, 이 도지를 무시하고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무시하고 다운 트렌드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하나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허들처럼, 베리어처럼 있어서, 그래도 걔가 없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리거나 하면 이 이후에 740.91도 뚫리고
이미 뚫린 상황이죠. 지금 현재 종가는. 그리고 나서 더 밀려서 내려가게 되면 아래쪽에는 710.79 말고는 특별히 뭐 이런 것들이 뭐 레벨이 있다고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갭 상승해서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라인은 이 라인입니다. 이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레벨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여기서도 이렇게 지지받고 하는 게 많아 보이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정도가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또 중요한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돌파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런 레벨들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애들, 얘가 아니죠. 이런 애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연결되어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레벨 정도는 이 지지선으로서는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얘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빠지게 되면 710.79까지 훅 빠져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뭐 더 내려오면은 710.79, 그 다음에 그 밑에 691.65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의 사이에서 이거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지지선으로 쓰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에 이 지지선이 하나 있었군요. 네, 그래서 얘를 뚫고 내려올 수 있을 것이냐가 일단은 관건이고, 그 다음에 710.79, 691.65, 그리고 요 사이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도 관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메타는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전주죠. 그러니까 이번에 있었던 주 말고 잭슨홀 미팅 그 이후로 갑자기 금요일날 훅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월요일에 그거를 같이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이런 게 좀 관건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트 시즌이 모든 시장을 지배하고 그러는 분위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장을 스티뮬레이트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뭐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뭐 이런 얘기가 중요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아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고, 그 영향을 받아서 뭐 다른 주식들 기술주들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다른 기술주들은 좀 잘 버티는, 엔비디아 혼자만 좀 빠지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특히 금요일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전전주에 있었던 그런 AI 버블에 관한 어떤 시장의 우려,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희석이 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노동 지표가 금요일날 이제 논팜이 나오죠. 9월 5일에 논팜 나오고, 그 다음 주에 CPI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레이트 시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레이트 관련한 것들이 AI 버블 내용보다는 좀 더 시장을 지배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그런 센티멘트가 충돌을 하는 그런 양상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아마 논팜 나오기 전까지는 테크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셔서 그 검색 알고리즘에서 좀 강하게 제 채널 몰랐던 분들도 소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스톡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